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넘어 인문학 시간으로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한 선망을 나타내지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질투를 느끼는 법이지요. 시인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를 읽으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질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빛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영도 시인이 이야기하는 질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투는 타인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타자를 향한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의 제목은 질투라는 욕망을 대하는 시인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질투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에 표현된 대로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든 수많은 욕망으로 하여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가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역설에 주목해 보지요. 질투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발은 땅을 딛고 있는데 생각 욕망은 공중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더라는 시적 진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을 딛고 있어야 할 존재가 공중에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오는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는 장면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공중은 희망의 단서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에서 시인이 머뭇거리는 공중은 토대가 없는 이상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살아온 날을 기록하는 존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공중에 얽매여 있습니다. 공중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땅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고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의 내용이 질투뿐이었다면 희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타인을 향한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시인이 꿈꾸는 희망의 내용은 타인의 욕망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계가 나의 세계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라는 이 엄청난 깨달음이 시인을 또 다른 질투의 세계로 이끕니다. 이런 점에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인의 선언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합니다. 질투가 나의 힘이 된다면 나의 세계는 사라져버립니다. 시인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을 시에 붙인 것일까요? 시인은 시의 말미에 짧은 글을 남깁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고요. 그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허공에 있는 사랑을 찾아 헤맨 것이 그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면 그가 찾는 사랑은 이미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 헤맨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시인은 경악합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은 그러한 경악의 감정 속에서 깨닫습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허공의 집을 만들어 타인의 것에 집착하는 존재들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당한 존재에게 허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그에게 미친 듯이 찾아 헤맬 만한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기영도는 질투에 빠진 자신을 봅니다. 질투에 빠져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자신의 맨얼굴을 봅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존재는 이렇게 질투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대면합니다. 내 마음의 텅 빈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이 타인의 욕망이라는 놀라운 진실 앞에서 시인은 탄식을 하며 글을 씁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의 제목은 그러므로 역설적입니다. 질투는 내 욕망의 기원을 알려주는 감정의 기호입니다. 한편으로 질투는 욕망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기호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나 깨닫게 될 이 진실을 시인이 지금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영도의 시적 감각이 예민하다는 점을 예둘러 드러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감각으로 시인은 자기의 내면을 지배하는 질투의 감정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덧없는 걸 알면서도 그는 질투라는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질투가 없으면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일까요? 기영도 시의 역설은 바로 질투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 의미망 속에서 생성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